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컵 안쪽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가열한 뜨거운 식초를 컵에 붓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놔뒀다가 물로 헹구면 컵에 있는 얼룩이 깨끗하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식초가 없다면 산성을 띠는 레몬 껍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컵 안쪽을 레몬 껍질로 문지른 다음 물로 헹구면 대부분의 얼룩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붓는 증상인 부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종을 방치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부종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저주파 테라피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전날 늦게까지 라면이나 치킨 등 야식을 먹고 잠든 날이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퉁퉁 붓는 경우가 많죠. 또 몸이 피곤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엔 팔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이 붓는 증상을 부종이라고 하며 신체 부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붓는 국소부종과 온몸에 발생하는 전신부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종이라는 것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다리에 국소적으로 부어오른다든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전신적으로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어오른다는 것은 세포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간질, 그러니까 세포간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몸에 있는 체액이 차는 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체액이 세포 사이사이에 차게 되면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떤 일정 부분이 부어오르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의 원인 중 림프관과 관련한 부종은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림프관도 체액이 흘러다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림프관 자체도 만약에 외부적 손상, 예를 들자면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외적 손상 또는 이제 염증 이런 것에 의해서 체액의 흐름이 정체가 되거나 이제 우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에 림프관 주변으로 생기는 부종을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이 애과부 쪽에서 림프관에 손상이 오면서 주변이 붓는 이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몸이 붓는 부종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신호로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한 목관리 앤 스트레칭 전문 센터에서는 다양한 테라피 방법과 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몸의 통증과 부종 관리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목이 너무 아파요.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컴퓨터도 많이 보고 운전도 많이 하고. 목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몸의 피로를 풀고 힐링할 수 있도록 목관리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많은 통증 환자를 치료해온 나영근 대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알맞은 테라피 요법을 진행한다는데요. 금환을 이용한 열 테라피가 있습니다. 금환은 열이 있기 때문에 긴장된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발을 이용해서 골반 교정과 관절 강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발 테라피의 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를 이용해서 고객의 통증과 부종, 슬리밍에 도움을 주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대표적인 테라피 요법은 바로 치료사의 몸을 도체로 하여 보다 깊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주파 테라피로, 나영근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전류의 강도를 조절하여 고객의 부은 얼굴을 관리해준다는데요. 인체에 있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림프가 막히면 정체되고 부종이 생기죠. 림프는 목,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커진다, 얼굴이 붓는다, 이런 이야기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저주파의 특징 하나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빠르게 하고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죠. 저주파를 통해서 목과 얼굴들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순환이 잘 되게 되면서 얼굴의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손으로 직접 저주파를 넣어주니까 얼굴 전체가 시원해진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 항상 좀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좀 얼굴 움직임도 편해진 것 같아요. 한편 유방암 수술로 겨드랑이 림프샘을 떼어낸 환자에게는 팔 부분이 퉁퉁 붓는 림프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주파 테라피를 통한 전류 자극의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통증을 진정시키며 림프 부종을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유방암 수술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수술한 이후에 어깨와 목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고 피곤한 날은 팔이 붓기도 했어요. 관리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가볍고 시원합니다. 전류의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림프 순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꾸준히 관리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일어나기 힘든 아침, 퉁퉁 부어오른 얼굴과 몸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제는 전문 관리사의 저주파 테라피를 통해 몸의 통증과 부종을 개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하는 발테라피는 가정에서나 일반인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편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대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싶고요. 금환이나 저주파 테라피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통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전문적인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시장에서도 배달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화로 불맛을 가미한 찜닭 요리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부대 비용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자본 배달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약 2조 7천억 원에서 2020년 1에서 3분기 약 1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와 배달 앱 이용자가 늘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물론 홀 영업을 주로 하던 자영업자들도 배달 창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 볶음찜닭 전문점.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배달 창업 브랜드로 볶음찜닭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통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특별한 요리도 집에서 간편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외식 전문가들이 모여 볶음찜닭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보다는 배달하는 요리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의 일반적인 선입견인 위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직화 바비큐 볶음찜닭으로 기존 찜닭의 틀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직화기를 이용해 국내산 닭다리 손살을 1분간 구운 후 육수와 삶은 감자, 당근, 그리고 바비큐 소스를 넣고 4분 정도 끓인다고 합니다. 그 후 양파와 파를 넣고 1분간 직화기로 불맛을 더한 다음 당면을 투입해 약불로 볶아주면 직화 바비큐 볶음찜닭이 완성되는데요. 이 요리 외에도 야들야들한 닭고기에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닭볶음탕과 쫄깃하면서 넓적한 떡과 숙성된 양념의 만남으로 탄생한 넓적 떡볶이, 그리고 진공 저온으로 조리하는 수비드 기법으로 깊은 풍미와 함께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한 소갈비찜과 이베리코 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매일 입고되는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직화를 통해 맛을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리대와 직화기의 최적의 높이차로 불맛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스를 숙성하여 맛이 더욱 깊은 명품 떡볶이를 배달앱을 통해 리뷰를 달아주는 고객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지역 무료 배송 서비스로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기사가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준다는데요. 포장 용기의 뚜껑을 여니
불향이 솔솔 나는 바비큐 볶음 찜닭이 보이는데요. 뼈 없는 순살로 먹기 편한 것은 물론 닭고기의 육즙이 살아있고 당면 또한 쫄깃쫄깃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비트로 맛과 색을 낸 찜닭물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데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이렇게 주문해서 많이 먹는데 여기는 평점이 좋아서 주문해봤더니 다른 찜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고기도 좀 탱글탱글하고 열었을 때 불향도 나고 맛도 나고 다른 찜닭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한편 이곳 본사는 소스 전문 시설과 직화 시스템을 통해 창업자 누구나 쉽게 요리를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생과 서비스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매장을 오픈한 곳은 슈퍼바이저를 파견해 매장 운영을 돕는다는데요. 직화라고 하는 정말 특색 있는 정말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요리점이 있다고 하길래 본사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한번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조리법도 정말 간단했고 맛은 정말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점주들이 잘 돼서 오래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 창업시설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만 하고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과 함께 상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이라 하지 않고 점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주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음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달 전문점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아낌없는 창업 지원과 함께 특색 있는 요리와 서비스를 갖춘 볶음찜닭 배달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고객들의 머릿속에 찜닭하면 저희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어디서나 특별한 요리를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제품을 개발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장비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안구건조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깥 공기도 차고 건조하지만 난방기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습도가 떨어져 눈이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눈물 분비가 더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안구건조증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간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응시로 인해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3분의 1은 겪는다는 안구건조증. 방치하면 만성적으로 시달릴 수 있거나 다른 질환으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현대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 대표적인 안과 질환인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67년 의료용 레이저를 개발하고 출시한 이래 지난 53년간 세계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지사는 2014년 설립되어 한국의 선생님들께도 가장 먼저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통해 안과와 비뇨기과, 피부과에 비침습적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에 장비를 출시하기 전 반드시 임상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장비 출시 이후에도 임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상적 증명은 질환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 질환이 치료되는 기전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 이 질환의 증상을 포함한 상태 명확한 호전과 관련된 논문이 국제저널에서 30편 이상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이 저희 의료기기를 자신 있게 권장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안구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
안구건조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안구건조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 하나이지만 병원에 가도 인공눈물 외에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의사가 피부에 사용하는 IPL 기기가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며 저희 회사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후 저희 회사는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영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구건조증 의료기기는 2016년부터 안구건조증 치료를 주제로 한 임상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30개 이상의 논문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의료기기는 안구건조증 치료를 원하는 수많은 안과병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구건조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안과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눈꺼풀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꺼풀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안구건조증의 80%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겨 눈물 증발이 심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안구건조증 의료기기를 통해 피부 아래에 위치한 마이봄샘의 굳은 기름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59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눈꺼풀 표면에 조사하는 원리로 딱딱하게 굳었던 기름이 녹으면 마이봄샘의 기름 배출이 원활해지고 내부에 생겼던 염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또한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혈관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구건조증 의료기기를 통해 확장된 혈관을 수축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안구건조증 치료기기는 핸드피스 내에 우수한 기능의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펄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중 가장 얇은 피부인 눈꺼풀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안과 질환인 안구건조증은 방치 시 시력 저하는 물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이 의심되면 안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은 후 안구건조증 의료기기를 통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안구건조증 의료기기는 지난 2018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뒤 2년 4개월 만에 사용병원이 100호점을 돌파했는데요. 저희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도 IPL 기반의 진단과 치료가 국내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과 선생님들께 지속적인 임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갑작스럽게 탈모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탈모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두피 각질과 비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샴푸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과거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탈모. 최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 인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 진행된 탈모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두피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는 향뿐만 아니라 성분과 기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미용실. 트렌드에 앞장서는 헤어스타일로 고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과 개성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헤어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두피 케어 샴푸 사용으로 고객들의 모발 및 두피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염색이나 펌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링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발이나 두피 상태, 손상도에 따라서 시술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는 고객님의 두피와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피 케어 샴푸는 두피의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초미세 세정 거품으로 흡착해 제거해주며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피 케어 샴푸와 함께 두피 브러쉬를 이용하여 모공 속 굳은 피지를 깨끗이 없애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데요. 두피 클리닉 받은 것처럼 두피가 개운하고 제가 평소에 지성이라 기름기가 많은데 여기서 샴푸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름이 지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미용재료 소매점. 염색제와 샴푸류, 헤어스타일링 미용기기 등 다양한 미용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최규정 씨 역시 두피 케어 샴푸를 사용하며 이 샴푸를 고객들에게 추천 및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미용 재료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샴푸 샘플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 두피 케어 샴푸를 제가 집에서 써보는 결과 머리의 비듬과 각질, 가려움증이 완화되면서 보습 효과까지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샴푸를 하고 나면 볼륨 효과가 있어서 드라이하기도 간편하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하고 건조한 두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두피 케어 샴푸와 두피 브러쉬 등 두피 케어 솔루션을 선보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헤어 케어 전문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최근 두피 케어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이 두피 케어 브랜드는 두피를 위한 원료와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피 상황에 개선 효과를 부여하고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두피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이 깨끗이 세정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지만 모발이 건강해진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두피 케어 샴푸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30년 가까이 미용재료 유통업을 하며 수많은 샴푸를 만났습니다. 또 두피 각질과 비듬, 불금증 등 다양한 두피 고민이 생기면서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샴푸, 두피에 좋은 샴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간 유통업을 하며 기술력이 좋은 연구진들을 알고 있었고 그 기술력과 30년간의 노하우가 만나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두피 각질과 비듬 완화, 그리고 샴푸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두피 케어 샴푸. 라벤더 꽃수와 로즈마리 잎 추출물 등 8가지 복합 허브 성분과 하이드롤라이즈드 5종 단백질을 배합해 만들었다는데요. 저희 샴푸에는 엘라스틴 분해 요소를 억제하고 손상된 큐티클을 재생시키며 비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8가지 복합 허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과 옥수수 단백질, 콩 단백질 등 하이드롤라이즈드 5종 단백질을 함유해 손상 모발과 두피 안쪽까지 농축된 단백질 영양을 전달해 줍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B가 함유된 판테놀과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바이오틴과 분홍 바늘꽃 등을 넣어 두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피 케어 샴푸 외에도 청결한 두피 관리에 도움을 주는 두피 브러쉬를 선보였다는데요. 저희 두피 브러쉬는 돌기에 토르말린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 토르말린과 물이 결합하면 전기 분해를 하면서 계면활성 효과가 있는 음이온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음이온 발생을 통해 모공 속 굳어진 피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모공을 열어 발모, 육모에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 머릿결은 푸석해지고 두피에 각질과 비듬이 생겨 고민이라면 두피 케어 샴푸와 두피 브러쉬로 두피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영양을 공급해 두피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저희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샴푸 사용법 및 두피 관리에 대한 문자 안내를 해드리며 저희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제품을 수출해 다양한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샴푸, 두피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트리트먼트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분석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100세 인생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나 자산 운용을 찾고 있다는데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예금 적금을 통한 수익 확보가 마땅치 않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 부동산 PF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행사, 즉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와는 관계없이 그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을 상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 특히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이 개발 사업 PF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PF는 적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천억 단위까지의 PF 규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 매입, 자금 대출 등 부동산 개발 관련 금융을 뜻한다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PF는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복잡성과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쌓지 않은 일반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강승희 대표는 투자자들이 양질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후순위 대출 또는 직접적인 에쿼티 투자를 전문으로 자문하는 자문사입니다. 저희는 업계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일반 법인이나 재단 또는 개인의 입맛에 맞게 구조화함으로써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시각과 분석력으로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강승희 대표. 오늘도 한 법인회사에 찾아가 부동산 PF 컨설팅을 진행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위험성이 높고 유동적이지가 않아서 문제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PF는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강승희 대표. 각각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그 특성에 맞추어 분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으면서 안전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 법인이나 재단, 개인의 입맛에 맞게 저희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조화하여 투자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구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 속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 투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PF 투자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자금 운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승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자문하는 자문사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투자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향유할 수 있었던 투자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투자 영역 부분을
저희만의 그 자체적인 방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일반 법인이나 재단 또는 개인들까지 투자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을까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부동산 이 개발 프로젝트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업을 해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먼저 개발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투자 기간인데요.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장기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투자 기간이 적어도 2년 혹은 길게는 5년 이상 이렇게 투자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저희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최장 6개월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구조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 장기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원금이 기한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례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가 투자 자문을 해드렸던 많은 투자자들 중에 일반 법인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계신 자금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팀장님께서는 이 자금 운용을 좀 다변화하고 싶으시면서도 원금은 좀 보호받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구조화된 상품을 제안을 드렸고 그 결과 투자 원금은 기한 내에 상환을 받으시고 또 훌륭한 수익으로 자금 운용에 성공하신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기억에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자 영역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일반 법인이나 재단 또는 개인에게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법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계약으로 얽혀 있는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군이 돼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거래처와 각종 체결까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따로 법무팀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속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유연하게 고객과 융화하며 명확한 법률 자문과 함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데요. 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률, 세무, 회계,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법률사무소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의 칼과 방패가 되어 고객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고객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전략과 소송 및 경영 지원을 서비스하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분쟁, 회사의 경영과 직결되는 분쟁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고객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률까지 다루고 있다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일이란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외부에 나가 연락이 오랜 시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긴밀한 대응인데 이러한 역할 분담이 없다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주로 외부적인 영역인 송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갑니다. 반면 정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부 영역인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직접적인 업체 방문 그리고 국제계약 및 거래를 비롯한 기업의 전반적인 자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제조회사 4곳에서 물품 대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2020년 7월경에 한 대형 제약사하고 대형 제약사에서 계약을 맺은 총판사를 통해서 마스크 공급 계약을 10억 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월 이후에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이제 변동이 되면서 시장 가격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었는데, 그러면서 그 대형 제약사하고 총판사에서는 계약 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수정하기를 요구해 왔었고, 그 이후에도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의 변호사들은 기업이나 개인의 법률적 자문사가 되어 사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고객과 긴밀하게 소통해 효율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여 고객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데요. 더불어 이곳의 네트워킹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강화나 기술 거래, 수출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방어하고 회장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업의 노무 문제, 세무 문제 등 내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계약서나 물품 대금 반환 등에 대한 외적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허들에 직면했을 때 법률 전문가와의 전화 한 통과 같은 적재적소의 조언과 대응이 들어가게 된다면 법률 발생 리스크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올곧은 가치관과 전문성으로 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현식,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에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십니다. 형사법적으로는 회계 처리 미흡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직원들과의 성추문까지 휘말리게 되십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그 리스크는 더욱더 오너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격 뒤에 숨어있는 오너까지 처벌되는 양벌 규정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그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겠습니다. 특허 침해에 따른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계약 수주, 그리고 CS 처리에 대한 실수, 그리고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는 특히나 과점 주주인 오너에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까지 책임을 매뉴얼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기업의 영업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법적 요건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비밀 관리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공지성, 세 번째로는 경제적 효용성입니다. 그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국은 주관적이고요. 그 단순한 노하우의 차이에 따라서 강력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점이 많이 나게 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유관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손해배상이나 그다음 영업비밀 금지 가처분, 그리고 형사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서 교육이나 체계적인 관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이런 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연배상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 그리고 고객과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들을 고려해서 법의 엄정한 잣대보다는
고객들이 기업을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쿠폰이나 쿠폰 제도라든지 일부 환불해주는 제도들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좋은 끝맺음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로펌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기업만의 전유물이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더욱더 평준화시키고 확대시켜 개인 및 법인 모두에게 누구나 다 권리를 보호받고 저희 로펌이 고객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오너께서 더 본업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고깃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고깃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고깃집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를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엄선한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도매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뜨겁게 달군 불판 위에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익는 고기. 전 세계인들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엄청난 고기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회사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가질 때면 대부분 고기를 먹으러 향하는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 때문일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민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1980년 11.3kg에서 2018년 53.9kg으로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육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가공 및 유통하며 차별화된 식육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기업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최고 기업이 되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당사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선한 축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드리고 사업자에게는 차별화된 유통의 경쟁력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구입 시 오프라인 대형마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 축산물 도매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저희 기업은 2014년부터 도매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정육점 및 정육식당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육과 돈육의 부분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한우와 유구, 한돈, 수입육, 그리고 양념육과 세절육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전 품목을 원하는 규격대로 맞춤 세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축산물 이력 추적제에 의한 정확한 품목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데요. 축산물의 출생일자와 사육농장, 도축일자는 물론 등지방과 등심 면적, 성숙도 등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육류를 공급받기 위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고품질의 육류를 낙찰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 즉시 사진을 찍어 쇼핑몰에 바로 올려 판매한다는데요.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원데이 시스템을 추구하며 고객들이 신선한 상태의 육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공 시에는 해썹 기준에 맞춰서 깨끗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정육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좋은 스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규격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ISO 9001을 적용해 가공은 물론 제품 출고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획득을 통해 식품위생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축산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전 유통과정 동안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요. 최근에는 동네 정육점을 연결하는 신선정육 배송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어 스마트 축산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는 축산물 도매 쇼핑몰.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물 유통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공기청정기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기청정기마다 성능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써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공기 살균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개인위생과 청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와 함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 용품뿐만 아니라 가정 내 살균 청결에 도움을 주는 공기 살균기 제품까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간편한 살균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서초에 위치한 한 유아미술학원. 아이들의 창의적 표현 능력 발달을 목표로 관찰 중심의 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해 구급함부터 손끼임 방지, 소화기, 원목 책상 등 여러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는 1초당 2억 개 이상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방출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며 주변 사물의 오염물질도 빠르게 정화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유해가스나 연기, 냄새 제거 기능도 두루 갖추고 있어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이나 몸이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이는 한의원에서도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를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이 제품에 적용된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은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와 곰팡이 등 박테리아를 살균하며 비화학적 살균 방식이라 유아나 노약자, 환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청정 기능을 넘어 공기 중 부유하는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공기 살균기. 이 제품은 플라즈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이 국내 공장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제품은 바이오 플라즈마 모듈과 전자 기판을 통합한 최첨단 바이오 플라즈마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온 측정량과 오존 측정을 통하여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는 미국 FDA에 등록된 제품으로 국제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이상 제거하는 것을 입증하며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바이오 플라즈마 제품은 미국 FDA에 공인 등록된 공기 살균기입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 플라즈마 모듈은 초당 2억 개의 음이온과 양이온을 발생시켜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등 공기 중에 떠있는 오염물질들을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바이오 플라즈마 제품은 개인 방역용 제품의 마스크와 함께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공기에 떠있는 세균과 곰팡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 살균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에는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은 가급적 야외보다는 실내에 주차하는 게 좋은데요. 야외에 주차했다면 두꺼운 헝겊 등으로 배터리를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전쯤 히터를 꺼주면 그 사이에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방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연결 단자는 마른 천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